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1차 접종을 비롯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가 주택 청약 시장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기타 지역 공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천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습니다. 아산시가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 대체 공휴일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세종시가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예비 창업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최대 창업축제인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21을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1차 접종을 비롯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추진됩니다. 사전 예약 일정을 김장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 중 16세에서 17세는 오는 29일까지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맞게 됩니다. 12세에서 15세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임신부 사전 예약도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대상입니다. 기본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면역 저하자도 10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콜센터, 아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종합콜센터 1899-7425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 대체 공휴일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미접종 외국인으로 사전 예약 없이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등을 지참해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인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대체 공휴일인 11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천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최근 시민체육대회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남교 체육회장은 선수와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며 내년에는 더 멋진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2일까지 김치류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불량 원료 사용, 감염병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입니다. 특히 고춧가루와 젓갈류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불량 업체가 의심되면 천안시 콜센터나 SNS, 담당 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 소통 중심 도서관 운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도서관 이용 경험과 만족도,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아산시립도서관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고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주택 청약 시장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기타 지역 공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세종시에서 이뤄진 한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공급 경쟁률은 2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청약자 24만여 명 가운데 85%에 달하는 20만 명 이상은 세종시가 아닌 기타 지역 신청자였습니다. 이처럼 청약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 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재차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은 행복청 대상 국감에서 기타 지역 공급 비율 과다에 따른 투기 과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지역 공급 폐지를 주장하는 세종시 건의안보단 다소 완화된 건데 세종시 탄생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당해 지역 공급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원래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인구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은 수도권 그러니까 당해 지역 70%, 그 다음에 수도권 20%,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지역 10%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현재 일반 공급 청약 당첨 시 전매 제한이 4년에 불과하고 실거주 의무 기간이 필요 없는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팔고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매 제한도 8년, 실거주 의무도 4년 이렇게 변경 이제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주장님. 네, 이 문제는 그 국토부랑 같이 수기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은. 국토부와 행복청은 현재 주택계획 수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연내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해 제안하는 세종시티앱 서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앱은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세종 투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N서랍으로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세종시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 초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나 커피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예비 창업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최대 창업 축제인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22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며 세종 키움센터와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막식과 쇼핑 라이브, 창업 경진대회는 세종시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공간을 구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19일까지 올해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도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에 경찰서가 없어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우려를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세종 남부경찰서가 5일부로 정식 업무에 들어간 겁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착공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세종시청 인근에 자리한 남부경찰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본관동과 민원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엔 수사과 등 모두 9개 과에
경찰관 등 모두 25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6일 개소식을 열고 정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0만 시민들의 치안을 책임지게 돼서 너무 어깨도 무거운 반면에 마음도 설렙니다. 자관 시민들이 가장 감동할 수 있는 치안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새로 생겨나면서 기존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경찰서는 세종 북부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됐고 관할구역도 나뉘게 됐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조치원읍을 비롯해 연서면과 전이, 소정, 전동, 연동, 부강면을, 남부경찰서는 신도시 전체와 금남, 장군, 연기면을 각각 관할하게 됩니다. 정부 세종청사로 집중되는 다수의 집회나 시위는 물론 도시 성장 과정에서 늘고 있는 치안 수요 상당 부분을 남부경찰서가 책임지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남부경찰서 개소로 그동안 신도시 등 남부지역 주민들이 경찰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조치원읍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민원 업무 하려면 조치원까지 가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집 근처에 생겨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아주 건물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이번 세종 남부경찰서 개소로 보람동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지방행정타운 조성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이나 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 가운데 복수의 기능을 한 부지에 건립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금남면 복컴은 체육센터와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복합화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남면 복컴은 총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지역 고유의 사회적 경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네이밍 시민 공모에 나섭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지역적 특색과 사회적 가치의 상징성을 담아 구성한 응모작을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안내된 주소로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선정된 공동 브랜드는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동 마케팅과 판로 확대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산 문예회관 건립 사업의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경제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산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결정한 아산시.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건립을 하고 아산시가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당초에는 결과가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보완 작업을 거치며 오는 12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관건은 경제성 입증입니다. 편익 비용 비율인 BC가 보통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타당성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산시는 문예회관을 오는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하겠다고 밝힌 상황.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문예회관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는 읍면 지역의 부동산 매매건을 중심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매매건을 정밀 분석해 매도자와 매수사, 대리인에게 공문과 질문지를 발송해 검토한 후 불법 중개자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무자격 무등록자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천안 방면 좌회전 차선을 개설하는 곡교점 캠핑장 진입도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천안 방면 이용자의 경우 곡교점 캠핑장 진입도로에 좌회전 차선이 없어 한내대교 사거리에서 유턴해 5km 이상 운행해야 해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아산시는 이번 좌회전 차선 개설 공사를 통해 곡교점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2021 한복 문화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복 문화주간 행사에는 일상 한복, 한복 일생을 주제로 교육과 체험, 공연,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또한 외암 민속마을과 저작거리 일원에서는 한복 체험관과 전통공예 소품 만들기 체험, 외암마을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되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무관들의 복식 및 한복 패션쇼 공연은 추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모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됩니다. 요금 부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입니다. 주차 요금은 1시간까지는 무료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일부 무분별한 장기 주차 등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부득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설물인데요. 금강보행교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2012년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 현재 세종시에서는 국내 유일의 보행교를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준공이 연기되면서 상인들의 불만과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원형 모양의 다리로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과 함께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기대되고 있는 다리입니다. 세종시에서는 1,053억을 들여 행복도시의 환상형 구조를 담아 환상의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레이저쇼와 미디어 파사드, 낙하 분수 등 다양한 시설과 휴식 공간을 계획하여 관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용 도로를 복층 구조로 설계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 구간 응급 차량 통행을 가능토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세종시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금강보행교. 그러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잦은 우천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는데요. 폭우로 현장에 설치된 가교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진입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예정이었던 준공 일정이 10월 말로 연기되고 준공 이후 개장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는 내년 봄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강보행교의 준공과 개장이 연기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준공이 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과 보행교 주변 해충에 대한 방역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대는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가게에 좀 나아지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는 솔직히 있었죠. 주민들도 그렇고 운동을 못한 정도로 이게 많았다고 했는데 저 다리 짓느냐고 뭐 예산을 다 썼다고 방역을 안 해주더라고. 시청에서 저기에만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건을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뱀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 관광이라고 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가 버스가 들어갈 거야? 그랬을 경우 요 도로 중간 도로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 거기까지 승용차가 들어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도 잘 올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아놓는단 말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금강보행교는 금강의 물이 찰랑찰랑한 아름다운 경관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다리지만 지난 2017년 11월 정부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세종보를 개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금강은 수위가 낮아져 강바닥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어 처음 설계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가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는 만큼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 일회성 관광지가 되거나 그저 혈세를 먹는 구조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멋있네요. 뭐가 있었으면 좀 낫죠. 외부에서 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호기심이 가겠지만 두 번째는 뭐 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양은 보기는 좋은데. 세종 시민들은 금강보행교가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포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금강보행교가 산책 코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외에 쉼터를 조성하고 보행교의 상층부와 하층부에도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보행교. 일회성 관광지나 산책 코스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계획을 통해 세종시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행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찾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환영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생명 나눔 주간을 맞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 병원 로비와 지하 1층에서는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눈 기증자들의 사연을 담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아산 영인면 행복키움 추진단이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떡케이크를 전달하고 생신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1일 아산 도곡 코미디홀과 레이바이크 행사장에서 제12회 아산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 및 어게인 판타스틱 아산 코스프레 행사가 열립니다. 모든 공연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